마르더라는 이름은 비교적 소형 전차의 차대 위에 포를 얹어 사용하던 자주포에 붙인 2차 대전의 이름이었습니다. 밤비라는 뜻이죠. 이런 이름이 철자 그대로 보병 전투차에 적용됐죠. 소련의 BMP-1에 비해 4년 늦게 배치돼서 세계 최초의 보병 전투차라는 이름을 받지는 못했지만 당시 마수로 알려진 BMP-1 대비 4년이라는 시간의 어드벤치를 넘어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기갑 차량이었습니다. 일단 엔진부터 넘사벽이에요. 통상 장갑차는 전차와 구동기의 설계가 다릅니다. 언뜻 보기에는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보병의 탑승 공간과 승하차 동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엔진의 위치가 전방으로 이동해야 되고요. 이는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와 같이 일부 엔진이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후방에 위치한 전차와 엔진 설계 구조가 달라지는 큰 이유가 돼요. 이런 차이로 인해서 전차와 보병 전투차는 다른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K1 전차와 K21 장갑차는 다른 엔진을 사용해요. 하지만 마르더 보병 전투차의 경우 당시 운영되는 레오파드와 동일한 엔진을 사용합니다. 보병의 탑승을 위해 안을 비워둔 보병 전투차는 적 대전차 포탄에 대한 방어력을 가진 전체 중장갑 대비 가벼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고 속도는 무려 75km. 궤도 차량으로는 무지막지한 속력입니다. 경사 장갑으로 구성된 장갑은 전면에서 30mm를 방어할 수 있었고 10명의 보병이 탑승할 수 있어요. 지금은 보병 전투차에 대전차 미사일 추가하는 덕에 공간의 부족으로 탑승 보병은 9명으로 줄었습니다. 차체 중량은 초기행의 경우 28.5톤, 길이는 6.79m, 전폭 3.24m로 꽤 무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대량 항공 수송 등은 쉽지가 않죠. 이런 점은 다른 나라에 쓸만한 보병 전투차도 비슷한 상황이니까 마르더만의 큰 단점은 아닙니다. 일단 생산되기 시작한 마르더는 냉전 시대의 총력전의 개념에서 조성된 국방 예산과 함께 대량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이 생산된 마르더는 정말 생산 대수에서는 압도적이에요. 1969년과 1975년까지 2100대가 넘게 생산됐으니 엄청난 수의 바르샤바 조약군과의 전투를 수행하는 야대는 나토의 주력 보병 전투차로 배치됩니다. 1975년에 생산 종료된 보병 전투차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꾸준히 개량되고 있습니다. 1975년 이후 초기의 20mm 기관포에 사격 통제 장치 등의 다양한 성능 개선 사업이 진행되죠. 특히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독일의 자동차 기술과 광학 기술이 적용되어 한동안 세계를 호령하던 기계 기술의 장점이 그대로 적용된 보병 전투차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전차 엔진을 그대로 들여와 사용한 덕택에 엔진의 출력에 여유가 있어서 날로 강화되는 보병 전투차의 대전차 무기와 대구경 기관포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가 장갑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전차 미사일 20mm 기관포에 대한 사격 통제 장치 개선은 당연히 적용될 수 있지만 방어력 강화를 위한 증가 장갑의 탑재는 쉽지 않은 조치예요. 마르더 A3형에서는 증가 장갑이 적용됐고 이로 인해 발생한 중량의 증가는 초기 28.5톤에서 무려 10톤 가까이 증가한 37.4톤이 됐고 이로 인해 기동성도 감소했지만 반도 안 되는 중량의 BMP-1과 같은 수준의 시속 65km의 속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출력과 기동성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마르더지만 오래된 설계가 한계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먼저 화력 부분에서 기존의 20mm 기관포보다 우수한 성능의 기관포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보병을 상대하기에는 20mm 기관포는 부족함이 없지만 변화하는 전장에서 대구경 신형 기관포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배치해서 실제적인 운영에 대한 장점을 알고 있는 독일은 마르더2의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개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모든 무기의 무덤이 되는 사건, 냉전의 조종식과 함께 엄청난 군축이 시작되고 공교롭게도 같은 시점에 시작된 레오파르드2의 도입으로 인해서 보병 전투차는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이런저런 악재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죠. 이후 20년 가까이 경과한 2009년에 독일군은 지금 호주의 보병 전투차 사업에서 한국의 레드백과 경쟁하고 있는 링스의 기본형인 푸마를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마르더를 도태시키고 있습니다. 1975년에 도입된 마르더가 현재까지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냉전의 붕괴로 인한 수요가 준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잘 만들어진 보병 전투차이기도 합니다.
냉전 시절 혼을 다해 만들어낸 독일의 기계는 우수했고 2,000대를 훌쩍 넘는 대량 생산은 여러 가지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개선의 기회와 시간을 제공했죠. 하지만 뒤를 따르는 푸마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비용적으로 비싸고 복잡한 차량은 배치가 느렸고 이로 인해 기계적인 문제를 자주 유발했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긴장 속에서 진행된 나토의 유럽 기동훈련에 참가한 푸마 모두 문제를 일으켰고 이 문제로 인해서 푸마 장갑차는 작전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몇 대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18대 전부 다 퍼진 겁니다. 독일은 이런 상황에서 전력의 감소를 막기 위해 마르드를 투입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전력의 감소는 없다고 발표하네요. 단순히 푸마가 완전히 배치돼서 기존의 마르드가 도태되기 위한 시간에 더해서 푸마의 문제를 개선하는 시간까지 더해서 그 시간 동안 여전히 마르드 장갑차가 그 주축이 될 걸로 보입니다.